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프리시즌 이벤트 경기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뜨거운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7월 30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토트넘 허스퍼가 팀 K리그의 4대3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2024 쿠팡 플레이 시리즈 이 첫 번째 경기는 축구 경기가 보여줄 수 있는 개인 기술과 팀 전술적인 측면에서 모두 완성도 높은 내용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경기장을 방문한 6만 4천여 만석 관중은 물론이고 쿠팡 플레이로 독점 생중계를 시청한 모든 이들에게 축구의 진수를 알려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대단한 경기였는데요. 그 중심에는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한민국과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로 지목되면서 고작 18살의 나이에 토트넘과 장기 계약을 체결한 팀 K리그의 양민혁 선수 역시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쳐 보이며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올스타전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의 조직력과 완성도를 보인 이 경기, 대체 어떻게 이런 찬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인지 경기 주요 장면을 통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명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데안 쿨루셉스키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했고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존슨을 구성했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젊은 선수들로 배치했습니다. 사르와 그레이, 베리발, 특히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한 그레이와 베리발을 함께 중앙 미드필드로 동시에 기용한 첫 번째 경기였고, 수비 라인은 오른쪽에 포로, 왼쪽에 돈리, 센터백 라인은 로얄과 데이비스가 구성했고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팀 K리그는 울산 HD에 지난 시즌 K리그 득점왕인 주민규 선수가 최전방에 배치됐고, 토트넘 이적을 확정한 지금 강원FC의 K리그 선두 경쟁을 이끌고 있는 양민혁 선수가 왼쪽, 그리고 대전 하나시티즌에서 역시나 17살의 나이로 주전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는 유망주 윤도영 선수가 오른쪽에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팀 K리그 팬투표 1위를 차지한 전북현대의 이승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드로 배치됐고, 울산 HD에서 현재 김천 상무로 임대되어 군 복무 중인 이동경 선수, 그리고 광주FC의 핵심 미드필더 정호연 선수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배치됐습니다. 조현우 선수가 골문을 지키는 가운데 이명재, 박진섭, 박승욱, 최준, 최근 지난 3월과 6월에 걸쳐 임시체제의 대표팀 월드컵 예선 경기에 참가했던 국가대표급 명단이 구축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팀 K리그의 경기력이 이제 막 서로 다른 팀에서 모여서 호흡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팀처럼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짧은 기간 동안 박태하 포항 감독이라든지 김은중 수원FC 감독이 잘 좋은 훈련으로 지도했던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선수들 대부분이 말씀드린 3월과 6월에 A매치 경기를 함께 치르면서 함께 훈련하고 또 그와 흡사한 전술적인 패턴 속의 경기를 치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도 왼쪽 풀백 이명재와 센터백 박진섭, 또 박승욱, 최준 선수는 지난 6월 A매치에서 함께 훈련을 했던 선수들이고, 조현 선수는 꾸준히 대표팀에서 활동을 했고, 또 그런 과정 속에 3월과 6월에 이 선수들과 함께 했었죠. 이동경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히 대표팀에 오르내렸던 선수이고, 정호연 선수도 지난 3월 A매치에 발탁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선수들과 함께 합을 맞춰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규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3월과 6월에 두 차례 A매치를 모두 소화했던 선수인데요. 다만 양민혁 선수, 이승우 선수, 윤도영 선수는 최근 대표팀과 인연이 없었으나 이 선수들의 기술적인 장점과 축구 센스, 축구 지능을 생각한다면 무리 없이 서로 콤비네이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자유롭게 플레이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양민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잡이이지만 왼발도 잘 쓰고, 특히 강원FC에서는 오른쪽을 기반으로도 좋은 플레이를 펼쳐왔었지만, 기본적으로 왼발잡이인 윤도영 선수가 오른쪽, 그리고 오른발잡이인 양민혁 선수가 왼쪽에 배치되어 플레이를 했고, 결국 양민혁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로 나중에는 토트넘에서 이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를 맡아볼 선수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도 데안 쿨루셉스키를 최전방에 두고 돈리 선수를 공미라고 배치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레이가 미드필드 라인으로 올라오고 돈리가 왼쪽 풀백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에 손흥민, 오른쪽에 존슨, 사르와 베리발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뛰었는데, 그레이가 포백 앞에 평소에 비수마와 같은 역할로 원볼란치로 서고, 사르와 베리발이 한 칸씩 전진해서 메잘라 역할을 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토트넘이 더 먼저 득점에 가까운 기회들을 만들었는데 조현 선수의 선방이 빛났어요. 전반 14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찔러 넣은 공이 흘러나오는 과정 속에 포로 선수의 벼락같은 슈팅으로 이어졌거든요. 사실 그레이와 돈리 선수가 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인버티드 풀백으로 많이 움직였어요. 이 장면도 돈리가 본래는 왼발을 잘 쓰는 공격한 미드필더 출신으로 이번 프리시즌 평가전 기간에는 왼쪽 풀백을 많이 봤었는데, 오늘 경기는 그레이가 후방 미드필더를 보면서 또 측면 풀백 영역까지 커버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실제로 그레이 선수가 지난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에서는 오른쪽 풀백을 주 포지션으로 삼았던 선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돈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많이 공격 가담을 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돈리를 거쳐 연결된 포로 역시 인버티드 풀백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슈팅 기회를 잡았는데 이 벼락 같은 슈팅을 조현 선수가 잘 막아냈고 흘러나온 공을 브레넌 존슨이 재차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 슈팅을 조현 선수가 바로 일어나서 다리로 막아내는 슈퍼 세이브를 연달아 보여줬습니다. 물론 팀 K리그도 초반부터 좋은 공격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특히 전반 20분 최준 선수가 공이 나갈 뻔한 상태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크로스 패스를 올렸을 때 벤 데이비스 선수가 가볍게 걷어냈지만 흘러나온 공을 받은 이동경 선수가 대포알 같은 왼발 슈팅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토트넘 선수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동경 선수가 슈팅 자세를 취할 때도 아무도 압박하러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시도한 강력한 왼발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크로스바를 넘어가면서 무산이 됐지만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면 제 아무리 이탈리아 대표팀의 비카리오 골키퍼라도 막을 수 없었던 정말 강력한 슈팅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전반 22분에는 양민혁 선수가 자신의 재능을 보여줬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승우 선수가 공격한 미드필드로 뛰면서도 한 칸 밑으로 내려와서 연계 역할, 볼의 조율사 역할도 해줬는데 이 장면은 뒤로 내려와서 상대를 끌어당긴 이승우 선수가 중앙 공간을 비워놓자 사이드에 있던 양민혁 선수가 그 이승우 선수의 자리로 이동하면서 이동경 선수와 나란히 서게 됐고 이 시점에서 프리하게 된 양민혁 선수가 수비를 등진 채 이승우 선수의 전진 패스를 받게 됐는데요. 여기서 로얄 선수가 달려나오면서 대인 방어를 하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굉장히 빠른 터닝 기술을 보여주면서 또한 상대의 몸싸움과 견제를 벗어날 수 있는 오른발 바깥쪽으로 트리핑해서 돌아 들어가면서 상대의 타이밍을 완전히 뺐고 뒷공간을 완전히 잡아먹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로얄 선수가 양민혁 선수를 잡아 끌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고 돌파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수비가 자신 쪽으로 몰려들자 오른쪽 사이드 뒷공간으로 빠져드는 윤도영 선수를 향해서 오른발 아웃프런트 킥으로 패스를 딱 밀어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공이 살짝 빗맞았기 때문에 전진 패스로 확실하게 배달이 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슈팅 장면까지 연결이 되지는 못했지만 양민혁 선수가 가진 재능과 기술 그리고 판단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줬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이 리플레이로도 다시 나왔는데 브라질 대표팀에도 선발됐던 바 있는 로얄 선수를 완전히 농락하는 터닝에 이은 돌파 장면이었고 정말 아마도 이 장면을 본 많은 토트넘 현지 팬들도 놀랐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서 전반 24분에는 이동경 선수의 스루 패스를 왼쪽에서 침투해 들어가던 양민혁 선수가 이어받았고 이때 윤도영 선수가 오른쪽에서 손을 번쩍 들고 본인의 공간에 비었다고 외쳤어요. 그러자 토트넘 수비가 그쪽까지 신경 쓰면서 달려들지 않고 틈을 보였거든요. 그 틈을 확보한 양민혁 선수가 그대로 골문 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왼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무리해서 오른발로 가져가려고 하면서 템포를 잃어버리지 않고 왼발 슈팅을 가져갔고 그 왼발 슈팅도 제대로 맞았는데 아슬아슬하게 골문 왼쪽 상단 구석을 살짝 넘어가면서 득점이 되지 못했죠. 이렇듯 앞서 조현우 선수의 선방 장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두 장면이 이어졌던 한 5분여 동안 팀 K리그가 압박, 연계, 전개, 슈팅까지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이다 보니까 전반 중반에 무더운 날씨로 인해 시행됐던 드링킹 브레이크 상황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열변을 토하면서 선수들에게 위치 조정과 플레이에 대한 불만족을 이야기했고 또 손흥민 선수 역시 동료 선수들에게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면서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 이후에 토트넘의 공격이 더욱더 거세졌습니다. 특히 전반 27분에는 잔뜩 독이 올랐던 손흥민 선수가 문전 왼쪽을 파고들면서 페널티 에어를 안쪽으로 돌파해 들어갔는데 여기서 팀 K리그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섰던 윤도영 선수가 따라 붙었거든요. 윤도영 선수가 따라 붙는 과정 속에서 돌파를 하는 손흥민 선수의 다리를 뒤에서 걸어 넘어뜨렸기 때문에 이 장면은 페널티킥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주심은 정상적인 플레이라고 판단을 했고 손흥민 선수가 정말 프리시즌 이벤트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가 이벤트 경기고 또 한국의 후배들과 한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 윤도영 선수와 웃으면서 악수를 하면서 일어나긴 했는데 VAR이 있었다면 이 장면은 정말 명확하게 다리를 걸었기 때문에 페널티킥이 주어졌어야 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결국에는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게 되는데요. 전반 29분 역시나 후방 빌드업의 기점 역할을 했던 그레이의 패스가 좋았어요. 그레이의 전진 패스를 받은 사르 선수가 빠르게 돌아서면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해 들어가던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냈고 손흥민 선수가 돌파에 들어가면서 최준 선수를 가볍게 제치면서 오른발 슈팅을 연결했는데 이 슈팅이 조금은 중앙으로 쏠렸거든요. 조현우 선수가 막아냈지만 멀리 쳐내기 어려운 슈팅이었고 묵직한 슈팅이었기 때문에 바로 앞으로 떨어졌고 그 떨어진 공을 빠르게 달려들어온 쿨루세프스키가 이어받아서 몸으로 지켜낸 이후 왼발 슈팅을 침착하게 연결하면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기점으로 선제골을 얻어냈습니다. 이 장면 후에도 여러 차례 토트넘이 좋은 장면들을 보여줬는데요. 전반 35분에는 사르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했을 때 손흥민 선수 역시 빠르게 쿨루세프스키에게 공을 측면으로 빼주면서 서로의 스위칭 플레이가 나왔고 여기서 쿨루세프스키 선수가 문전 우측으로 순간적으로 침투했던 베리발에게 컷백을 줬거든요. 그 다음에 베리발도 이
패스를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오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쉬움을 곧바로 4분 만에 만회했던 토트넘의 추가골이 나왔는데요. 전반 39분 이번에는 돈리 선수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드 위치에서 왼쪽 측면으로 벌려있던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했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최준 선수를 가볍게 제치면서 커트인했고 본인의 전매 특허인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문 우측 구석을 정확하게 찔러 넣으면서 조현우 선수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로켓 같은 슈팅으로 2대0의 추가골을 만들었습니다. 이 골에 이어 전반 추가 시간 2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사르에게 뒤로 흘려주면서 전방 침투를 시도했고 2대1 패스가 이어졌는데 무려 3명의 수비 사이에서 손흥민 선수가 빠른 원터치 패스를 다시 한번 클루셉스키에게 밀어줬고 클루셉스키가 또 한 번 손흥민 선수에게 2대1 패스로 내줬을 때 손흥민 선수는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밀고 들어가면서 수비를 다 제쳐낸 이후 조현우 선수의 골키퍼 1대1 상황도 침착하게 역동작을 유도해내면서 가벼운 마무리 슈팅으로 3대0 추가골 본인의 멀티골로 전반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팀 K리그는 모든 선수를 교체했는데요. 후반전 들어서는 거의 외국인 선수들이 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데르손, 세징야, 일류첸코, 완델손 그리고 이제 이탈로 같은 선수들이 들어왔고 황인재 골키퍼와 황문기 그리고 포항의 정재희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선수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고요. 토트넘도 골키퍼 비카리오를 빼고 오스틴을 투입했고 미드필더 베리바를 빼고 메디슨 그리고 사르를 빼고 스킵을 투입하면서 소폭의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팀 K리그가 추격전을 시작했는데요. 전반전을 0대3으로 끌려갔던 팀 K리그는 52분 정재희 선수가 오른쪽에서 이어받은 패스를 빠른 타이밍의 슈팅으로 가져간 것 오스틴이 막아냈지만 흘러나온 공을 빠르게 반응한 일류첸코 선수가 슬라이딩 슈팅으로 밀어넣으며 한 골을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분 만에 정재희 일류첸코의 콤비가 잘 들어맞았는데요. 54분 안데르손이 연결한 전환 패스를 세징야가 우측 사이드로 밀어줬고 이번에는 정재희 선수가 슈팅이 아닌 크로스 패스를 골키퍼와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정밀하게 밀어준 것 여기서 일류첸코는 타이밍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몸을 던진 다이빙 헤더 슈팅을 연결하면서 3대2까지 만들었습니다. 65분의 시점에는 토트넘도 대부분의 선수를 교체하면서 체력을 안배하고 이 프리시즌 경기의 목적인 선수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손흥민 선수도 그라운드에 내려오면서 메디슨에게 주장 완장을 넘겼고 포로, 데이비스, 논리, 그레이, 클루셉스키, 존슨이 모두 빠지면서 비수마, 스펜스, 디바인, 랭크셔, 무어, 아보트가 투입이 됐습니다. 여기서 비수마는 주전자원이고 스펜스도 프리시즌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16살의 마이키 무어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번 교체와 함께 토트넘도 67분 메디슨의 기점 패스가 배후 공간으로 이어졌고 베르너가 침투에 들어가서 컷백을 준 것을 랭크셔가 마무리하는 좋은 팀플레이가 작동을 하면서 4대2로 다시 한번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81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팀 K리그는 코너킥 상황에서 오스틴 골키퍼가 쳐낸 공을 오베르단이 벼락같은 오른발 발리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한 골을 더 따라갔거든요. 3대4까지 스코어를 만든 가운데 오베르단 선수는 지금까지 팀 K리그 선수들이 모두 이 FC 온라인에 빅맨 세레머니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찰칵 세레머니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를 헌정하는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존경심을 담은 셀러브레이션을 통해서 경기장의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메디슨 같은 경우도 들어와서 좋은 기점 패스를 연결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클래스를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5분에는 문전에서 한 명의 수비를 여유있게 제쳐낸 이후 오른발 대포할 슈팅을 때렸는데 이 슈팅에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오면서 아쉽게 득점이 되지 못했어요. 전반전 베리바의 슈팅과 마찬가지로 후반전에도 토트넘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이 골대의 불운으로 무산되기도 했었고 오프사이드에 걸렸던 상황이 있긴 하지만 팀 K리그도 골대를 강타한 장면들이 나오는 등 이 경기는 정말 많은 득점에 근접한 장면들이 있었고 그게 단지 슈팅을 많이 때렸다기보다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운영하면서 그것도 개인 능력만을 앞세운 게 아니라 전술적으로 팀플레이적으로 지능적으로 만들어가는 플레이였다는 점에 있어서 정말 이게 축구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던 한여름 밤의 최고의 축구쇼가 아니었느냐. 프리시즌 이벤트 경기라고 할 수 없는 뛰어난 집중력과 경쟁력과 진정성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지난해에 치러졌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팀 K리그나 맨시티 대 아틀레티코 그리고 첫 쿠팡 플레이 시리즈였던 토트넘 대 세비야, 토트넘 대 팀 K리그 그 경기들보다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뜨거워지고 높은 수준이 이어지는 것이 이 쿠팡 플레이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은 여름에 진행되는 축구 이벤트 프리시즌 올스타전 경기들 가운데는 역대급 경기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더욱더 기대되는 경기가 되고 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매년 여름에 한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에서 열리는 챔피언스리그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정말 축구 팬들에게는 국내 팬들에게는 축복과도 같은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쿠팡 플레이 시리즈 아직 끝나지 않았죠. 오는 8월 3일 토요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토트넘 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사상 처음으로 서로를 적으로 만나는 경기라는 점, 손흥민 선수의 공격, 김민재 선수의 수비가 불붙을 때 어떤 플레이가 펼쳐질지에 대한 궁금증을 높일 수 있는 명승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의 경기는 8월 1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또 한 번 열리게 되는데요. 유로 2024에서 결승까지 올라가면서 이번 한국 투어에는 불참하게 된 해리 케인까지 합류하게 될 8월 11일 토트넘과 바이에른의 경기 역시 큰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끝으로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하게 되는데요. 토트넘 호스퍼는 8월 20일 한국 시간 화요일 새벽 4시에 레스터 시티와 원정 경기로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를 갖고 8월 24일 토요일 밤 11시에 에버튼과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9월 1일 밤 9시 30분 뉴캐슬전, 9월 15일 밤 10시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9월 21일 밤 11시 브렌트포드전과 9월 30일 0시 30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까지 경기 시간이 최종 확정됐고요. 양민혁 선수는 올 시즌을 K리그에서 다 보내고 2025년 1월에 토트넘에 합류하게 되는데, 양민혁 선수의 강원FC는 현재 K리그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8월 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K리그가 혹서기 여름 휴식기를 마치고 재개되는데, 이때 강원FC는 현재 리그 1위인 김천 상무와 경기하고 이 경기를 이길 경우에는 리그 1위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의 공식 일정은 8월 2일 금요일 오후 5시 바이에른 뮌헨의 공식 기자회견으로 이어지고, 이날 토트넘 호스퍼도 여의도 IFC 몰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 선수가 포함된 오픈 트레이닝을 8월 2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하고, 8월 3일 토요일 오후 8시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의 경기로 쿠팡 플레이 시리즈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과연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의 경기에선 또 어떤 멋진 플레이가 펼쳐질지 한준TV와 함께 2024-2025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모든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